예, 안녕하세요. 로지스타 리서치 팀장 이경일입니다. 예, 오늘 할 매매 기법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목균형표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만큼 한 번은 무조건 보고 가야 될 기법이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일목산인이 그 만들어낸 시간과 노하우를 한데 직결한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는 엘리엇 파동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왜냐면 엘리엇 파동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엇 파동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제 복잡하게 좀 만들었지만 그걸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주식의 가격, 추세, 그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엇 파동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양의 엘리엇 파동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공부하시는 주식을 하신다는 사람들은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강의는 기술적 강의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번째면 벌써 한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분석까지 합쳐서 총 5주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 실력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를 알아볼 텐데요. 일목균형표를 알아보기 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거를 이제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전환선 9는 9거래일, 오늘을 포함해서 9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 최저랑 최고치를 이제 평균으로 나눠서 나타내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전환선 같은 경우는 지금 1819죠. 19포인트. 1819포인트를 오늘 전환선 이제 하향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26 거래일 동안 평균치입니다. 최고, 최저를 또 포함해서 이제 평균치를 나타냈는데, 이게 평균치가 지금 1891입니다. 지금 평균치는 어느 정도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행스팬 1은 지금 9거래일이죠. 9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을 이제 26일 앞으로 나타낸 거고요. 선행스팬 2는 52 거래일, 당일을 포함한 52거래일, 두 달, 거의 이제 약 두 달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달 반 동안의 가격을 26일 거래일 앞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제 선행스팬 2는 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선행스팬 1은 단기, 중기, 단기 선에서 보시는 거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선 일목균형표를 보기 전에 그 전에 설치를 해둘 게, 이제 우선 이 박스권 코스피, 지금 이거 코스피 찾는데 코스피의 박스권을 한번 이렇게 그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이 하락하기 전에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하셨으면 이렇게 지표가 전환이 되게,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한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잠시만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운.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를 양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구름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요. 운은 이제 하락대, 양운은 이제 상승대를 나타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차익을 보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목균열표는 이걸 이제 선행 스팬 2를 이제 앞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 선행 스팬 2를 앞에 표시합니다. 26일 거래 앞으로. 그래서 예, 먼저 지표가 26일 다음에 이제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부분에 이제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고요. 그때 이때 사서 이때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이제 하향 돌파를 할 때, 이때 팔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 근데 이때 말고도 지금 52주 그러니까 선행 스팬 1이 이제 하향 돌파를 하고 이제 급락을 보였을 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대가 크게 나타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의문의 폭을 키웠기 때문에, 이때 이 차트를 보시고 이제 약간 조금 더 크게 나타낸다, 상향 돌파를 안 하고 크게 나타낸다 했을 때, 이때 매도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덜 봤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전환선 보이시죠? 여기 전환선 보이시죠? 전환선 9라고 써져 있는데, 전환선은 이제 음봉이 이제 전환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주가가 전환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크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때 전환선을 이제 갭상승해서 크게 돌파를 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려고 했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급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전환선을 이제 지지할 것 같았는데, 오늘 하향 돌파를 했죠. 1819. 그러면 내일도 급락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내일도 이제 예상을 하는데 하락 추세가 더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의문대를 좀 더 크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목균형표가 조금 이제 엘리엇 파동이랑 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일목균형표만 보고 매매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손실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미리 가격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100%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랑 이제 합쳐서 보셔야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바단매, 그리고 재료,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법들을 다 하나로 합치셔야 일목균형표도 이제 같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전환선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인다. 우선 추가적인 하락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다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기준선은 그나마 일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우문을 이탈해서 계속 이제 하락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강하지만, 기준선이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의 장이다. 그래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전환선을 깨고 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하락 추세, 그래서 하락 추세가 될 수가 높다, 될 전망이 높다라고 예상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행 스팬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주가 차트를 선으로 해서 26일 거래일 뒤로 이렇게 나타낸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거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이때가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선행 스팬 1이 2를 돌파, 그러니까 이 선행 스팬 2를 돌파하면서 양운을 만들 때 이게 그러니까 구름의 폭이 적으면 좀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낮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으면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낮는데 이렇게 다시 의문대의 폭을 크게 하면 이건 신뢰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종목을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다시 이제 여기서 주가가, 그러니까 양봉이 다시 이제 전환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기준선이 횡보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 그때 매수. 그러면 이제 이 우문대 폭도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 돌파를 했을 때, 상승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운대 폭을 크게 키우면 그때가 매도 시점입니다. 폭을 최대로 키우고 다시 이제 하락할 때가 주식은 고점에서 매도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도 시점이다.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락 추세로 돌아서지 않고, 선행 스팬 1이 2를 돌파를 하고 위에서 놀다가 의문대의 폭을 이제 줄여놓고 여기서 이제 하향 돌파를 안 하고 여기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안 하고 다시 상향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더 상승 추세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시고 그때가 다시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 그래서 그 일목균형편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론을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는 시간을 이제 좀 배제하고 만들었던 차트라고 그러면 일목균형편은 시간까지도 시간론을 이제 해서 시간론까지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편은 주식을 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준적인 가격, 더 하락 추세, 기준 가격을 다 정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1850호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기 싫어서 그냥 냅두면 이제 선행 스팬 1 단기적으로는 1855포인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1891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선이 지금 1891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 기준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이제 지수는 다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선이라는 부분은 이제 잘 지키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용을 할 때는 딱 하나,
주가 봉이 지수가 양봉이나 음봉이 이 전환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상향 돌파를 할 경우 그때는 이제 추세가 하향 추세든 상승 추세든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음운대도 강력하게 커졌고요. 그리고 진폭의 음운대 폭도 커졌고 앞으로 이제 폭을 추가적으로 더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선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수는 지금 현재가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준선이 상승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지수는 상승 추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수를 봤으니까 이제 제가 종목별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목군을 이제 보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제가 일목균형표 지수를 추가하고요. 지수를 추가하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것보다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간의 순매수를 보여준 건데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나부 경협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마주에 속해 있지만 이거 테마주 또한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제가 잠시만요. 이 지표들을 이제 삭제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시면 지금 전환선이 1148원. 전환선이 1148원이죠. 지금 보시면 전환선을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148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전환선이 위치했고요. 기준선은 1225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후행 스팬은 여기 오늘 종가로 26 거래일 뒤에 있고요. 선행 스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고 선행 스팬 1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주가를 보실 때 선행 스팬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바닥을 이제 여러 개를 잡아 놓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잡아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보시기 편하시니까 지금 이 부분 선행 스팬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때부터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닥에서부터 상승하다가 한 번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선행 스팬이라고 이해하고 간격이 좁혀졌지만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선행 스팬 1하고 2가 같이 상승하면서 강하게 음운의 폭을 크게 해서 상승의 끝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이 음운이 폭이 크면 클수록 다시 이제 좁혀지려는 이제 성질이 있고 선행 스팬 1이 하향 돌파를 해서 음운의 폭을 키워놓으면 다시 양음운의 폭을 이제 줄여서 다시 이제
선행 스팬 1하고 이 선행 스팬 2하고 바뀌는 형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꾸준히 가는 거고요. 예, 의문의 폭이 안 커지고 계속 간다면 그 상승 추세나 하향 추세가 쭉 가는 거고, 의문의 폭이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커지면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좁히려는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매도 시점은 일목균형표의 매도 시점은 양운이나 운을 이제 폭이 항상 최대로 커졌을 때, 최대로 좀 많이 커졌을 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요. 안 그러면 다시 이제 그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선행 스팬 9거래일 동안 평균 가격이 1186원입니다. 1186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고, 선행 1186원이고, 그리고 선행 스팬 2가 1076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가격이 1115원인데, 선행 스팬 2 가격대까지는 이제 하락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지선도 될 수가 있다. 지지선이 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선행 스팬의 이제 모습이 제가 이제 그려드리면, 이렇게 이게 선행 스팬이면 선행 스팬 1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 부분 선행 스팬 1을 지지하고 반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차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매수 시점이다. 그래서 인디F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을 내일 한번 보시고, 내일 이 선행 스팬 2 가격을 하향 돌파를 안 하면 매수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환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가 다 지금 주가보다 좀 더 높게 있거나, 선행 스팬 2는 아직 낮게 있지만 그 부분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지지선까지는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승 하락 이제 등락을 하는 표에서 이제 본 거지만, 이제 정말 이제 상승 추세 장에 있는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디어 플렉스가 최근에 종목을 보시게 되면, 미디어 플렉스는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음폭을 키우면 매도를 했다가 지금 양운이죠. 양운이 커지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좁혀질 때 매도를 하는, 매수를 하고 다시 벌어지면, 다시 양운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7거래일 동안 계속 미디어 플렉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는 동안 의문이 바뀌지 않고 계속 양운으로 계속 꾸준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하기 전에 주가 조정,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돌파를 안 하고 그 위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상승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서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큰 폭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 말고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
최근에 뭐 꾸준하게 지수가 안 좋아서 뭐 꾸준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요. 뭐 삼화전기가 또 예전에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 부분 뭐 별로 이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양운의 폭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꾸준한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폭이 벌어질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진폭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질 때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때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고, 오늘 양운이죠. 양운의 폭을 좀 벌려놨기 때문에 미디어플렉스는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도 뭐 상승은 할 수 있으나 이때 매도를 해서 추가적으로 우선은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벌어지면 다시 좁혀지려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벌어지면 좁혀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가격에서 삼화전기는 이제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정고점을 항상 이렇게 할 때 정고점을 돌파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우선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다시 주가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스팬 1을 하향 돌파를 안 하고 반등을 주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고요. 선행스팬 2가 지금 5,138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상승을 이제 끝내면 선행스팬 2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 뭐 1차적으로 가격 지지선이 5,92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무조건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지면 5,138원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이제 지금 현재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7,060원이기 때문에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꽤 많은 하락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선 안전하게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한 방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떵떵거리면 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투자로서 이제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 전환선 같은 지금 삼화전기의 전환선이 6,540원 지금 많이 떠 있죠. 전환선보다 좀 넓게 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을 이제 하향 돌파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선행스펙 의문이죠. 의문은 이제 줄이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문의 폭을 키우고 있고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전환선 위에 있는 것은 다행이긴 하나 지금 기준선이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하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으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거를 그 전에 이전 차트를 보게 되면 의문의 폭을 엄청나게 키웠는데도 쉽사리 돌아서지 않고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했죠. 이때가 아마 넥슨의 지분 매각을 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보였던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던 거고요. 이제 최근에 한번 돌아섰다가 다시 이제 양운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의문으로 돌아섰는데요. 의문에서 다시 이제 상승 돌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습 같은 경우에는 선행스팬 1이
2를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 위로 이제 상승 추세를. 그래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 스팬 1이 2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아마 그러게 되면 지금 아마 전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한번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1이 이렇게 매수를 이제 1이 2를 돌파를 할 때가 매수 시점이고, 이렇게 1이 2를 이제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매도 시점, 이거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별로 이렇게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를 이제 보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일목균형표란 이제 접목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는 우선 상한가 간 종목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좀 이제 급등했던 종목 STX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상한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라리 상한가 간 종목으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상한가 간 게 솔본. 솔본 오늘 상한가 갔죠. 지금 오늘 상한가 가면서 전환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4,130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기준선 4,670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선행 스팬 1이 2를 이하 이제 간격을 좁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대치로 이제 매수 시점을 본다면 최대치로 벌리고 나서 이렇게 좁혀가고 있을 때가 이때가 매수 시점이고, 그러니까 선행 스팬 1이 2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선행 스팬 1과 2의 이격을 이제 벌리면 그때 다시 매도를 하지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나오지만, 그 선행 스팬 1이 2를 상승 돌파를 할 경우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따라잡기,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 갔죠.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 보시면 이제 이 종목 한 13만 주 정도가 지금 상한가 잔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 잔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상한가 잔량을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나마 이제 내일도 이제 갭 상승을 해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이날 상한가하고 이 부분과 비슷하다. 뭐 고가는 상한가 같지만 뭐 종가는 9%. 이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가 그렇게 기준선을 돌파했지만 그래도 강한 추세가 아닌 것이, 선행 스팬 1이 2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강한 추세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의 반등은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게 강력하게 상승을 할 때는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 어느 정도 이격을 이제 좁히면 매도를 하자. 이격을 좁히고 나서 이제 하락으로 다시 이격을 또다시 벌리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 상한가 따라잡기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이제 장후반에 가서 이제 꾸준하게 했었지만, 이거는 5호장 고가 돌파, 상한가 따라잡기 5호장 고가 돌파가 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10시 이전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고점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 부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여기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실 때 이 4개의 음봉을 하나의 봉으로 보고, 여기서 최대 절반 이상을 하향 돌파를 안 하게 되면 주가 조정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지지가 가능해서 이제 다시 가는. 그래서 1시 거의 약 2시가 다 돼가면서 오늘 1시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장 고가 돌파 및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역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선행스팬 1하고 선행스팬 2의 이격도가 일목균형표 이격도가 좁혀질 겁니다.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보유가 맞고요. 보유 상한가 안착을 했고 일목균형표를 봐더라도 이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가 맞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이격도를 다시 벌리지 않는 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1차 이제 손절 가격을 선행 스팬 2인 4,670원, 지금 현재 가격이 4,885원인데 4,670원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 하지만 4,670원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의문의 폭을 이제 키울 전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가격대가 지지선 및 저항선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지지선 저항선 없이 다 뚫고 갔습니다. 그 기준선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뚫고 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바닥 단기 매매 보시게 되면 이격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격도가 클 때 매수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바닥이 이 부분입니다. 이 바닥 부분이 이 부분, 이격도가 가장 컸던 부분이죠. 이때 매수를 해서 어느 주가가, 그러니까 이격도를 줄이게 돼서 돌파를 못하면 이제 다시 벌릴 때 이격도를 벌리려고 할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격도를 줄이려는 추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중기적인, 뭐 장기적인 추세들을 다 하나의 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다. 뭐 주가를 이제 다 표시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눈엔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전반적인 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일목균형표는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목균형표만 보시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보조지표로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지표가 승률이 이제 40% 이하로 보이는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황이 안 맞다. 우선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일목균형표는 간신히 42%, 3%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만은 하지만 이 일목균형표를 전반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일목균형표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바닥 단기 매매, 뭐 그리고 재료 매매는 좀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매매 기법을 활용하시면 엄청난 수익도 얻으실 수 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일목균형표를 포함해서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거를 하나로 합쳐서 확성기 매매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